서부 경남의 이슈를 터치한다. 공감 토크 이슈 태그. 네, 안녕하십니까. 이슈 태그 MC 아나운서 홍석진입니다. 이슈 태그는 우리 지역 이슈와 현안들을 특정 핵심어 해시태그를 통해 살펴보는 공감 토크쇼인데요.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대화를 통해 잘 풀어서 지역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게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1대 국회가 문을 연 지도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분주하게 지난 1년을 보냈는데요. 특히 처음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의 활동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이슈태그에선 지역 초선 국회의원들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과 방향을 들어보는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사천남의 하동 지역구 의원으로 국토교통위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하영재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천남의 하동 지역구 국회의원 하영재입니다. 세경방송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저희 지난해 뵙고 올해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네. 그동안 워낙 바쁘셔서 여의도에 입성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네요. 네. 수해 그리고 코로나 속에서 금방 지난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인데요. 의원님 입장에서 보면 또 1년이 길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지난 1년은 어떻게 돌아보시겠습니까? 정말 1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국회에 들어가기 전에는 저도 행정부에 오래 몸을 담고 있어서 생소한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들어가고 보니까 생각보다 물론 제 지역구가 사천남의 하동이기 때문에 지역구별 특색이 워낙 뚜렷하고 또 현안사항이 워낙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참 일을 어떻게 보면 즐긴다고도 할 수 있는 성품입니다만은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오히려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또 지역과 서울을 오가는 것도 물리적으로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쉽지 예. 않으셨을 것 같고요. 예. 또 특히 사천과 남해 하동 세 개 지자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범위가 넓기도 하고 또 지자체마다 색깔이 워낙 다양해서 더 좀 힘든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이 삼천포와 사천만 보더라도 네네. 동일한 자치단체 안에 있는데 예. 성격이 많이 다르지요. 그렇죠. 사천은 농업 중심이 되고요. 삼천포는 수산업 또 관광업 네네. 또 항만 정도 다 같이 돼 있고 남해 하동도 예. 굉장한 지역적 특색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로서는 오히려 이때까지 제가 일해온 중앙부처 모든 부분이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저한테는 다행스럽게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지금 또 작년 올해뿐만 해서 뭐 사천남해 하동 지역에서 각각의 또 이슈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왔던 1년이 아니었나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또 각각 또 얘기를 해볼 거고요. 예. 우선은 최근에 국민의힘이 그 새 지도부를 구성하느라 좀 바쁩니다. 초선 의원들의 당내 역할도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는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또 당에 지금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지 더 기대하는 바가 있으십니까? 먼저 국민들이 많이 느끼는 사항이신데요. 예. 초선 의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당의 모습도 바꾸고 또 많은 정책도 개발하고 네네. 저도 초선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초선 의원들의 어떤 좌장의 성격도 좀 맡아본 적이 있고요. 네네. 그렇다면 먼저 역할 관계라면은 일단 우리 초선 의원들이 과반이 되고 예. 지역에서 다 이 평가를 받고 뽑혀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중앙당 전체에 어떤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있고 또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초선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첫째로 초선과 재선 이상의 연결, 네네. 연결 문제를 갖다가 또 하다 보니까 그 제 위치가 그렇게 네. 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점이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국회의 그 하나의 그 어떤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네. 우리가 보수의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활발하고 네. 뭔가 해보자고 하는 강력한 열의를 가진 모습이 이 초선 의원으로부터 많이 나온다. 예. 이번에 당 지도부 선출 문제도 볼 때도 네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돌풍이라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지난 1년 동안은 참 여러 일들이 있었잖아요. 지역에서도 저희가 이제 찬찬히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입법 활동도 많이 해오셨잖아요. 어떤 입법 활동을 해오셨는지 주요 입법 내용들만 짧게 한번 소개해 네. 주시죠. 제목을 전부 열격하기는 좀 길고요. 한 네네. 26, 7개 정도 제출됐는데 네, 크게 이제 몇 가지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제 캐리어가 네네, 농수산 쪽 그쪽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 농업인 어업인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그런 입법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죠. 네네, 그 다음에 또 제가 몸담고 있는 분야가 또 국토이기 때문에 네, 국토위 쪽에 제가 교통수에 몸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좀 다소 전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네, 자율주행 자동차의 통신 방법 네네, 예, 일반인들에게 좀 다소 생소하겠지만은 전 세계적인 추세와 현재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추세를 어떻게 바꾸어 나갈 수 있느냐 예,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또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지역의 현안 문제를 또 당연히 제가 짚어남고 네. 짚어드려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섬진강 네, 섬진강 예. 유역 환경청 만드는 거 네, 또 당장에 남강댐 네, 그 취수정대 사업이랍니다만 물그릇 키우기 네, 이 물그릇을 키우는 건 좋은데 그에 따라서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 예, 어민들 손해 예, 또는 재산상의 어떤 그 잠재적인 장기적 피해 같은 거 이것을 네. 줄여 나가야 되고 그런 쪽 법률. 그다음에 이제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법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네네, 이것은 굉장히 법률 낭비적이고 네, 그렇다면 이번에 제가 절차법적 성격을 띠고 있는 예, 재해 관계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자동적으로 네, 뭐 일을 바로 국가가 떠맡아 가지고 꼭 네. 국민들이 애타게 바래서가 아니고요. 네, 떠맡아 가지고 재산상의 피해, 항구적인 복구 예, 같은 걸 연달할 수 있는 패키지 법률을 아예 제출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한 서너 가지 분야로 제가 일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죠.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셨는데 혹시 그 계류 중인 법안들 중에 이것만은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 하는 법안도 있으십니까? 많이 있죠. 네, 특히 그 중에 하나 예를 든다면 이 농업 직불금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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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야 될 텐데 네. 그 당시 2017년도 2019년도 기준으로 볼 때 네, 기준년도 그쪽을 정부에서 그걸 잡아놨는데 네, 네, 그쪽에 농사를 지으면서도 그 기간 동안에 파악이 안 된 겁니다. 농업인으로서. 예, 이런 분들이 다시 이번에 직불금 체계가 바뀌었는데도 그 당시 기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일이 네.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입법 미비거든요. 예, 입법 미비기 때문에 이런 입법을 꼭 해야 되고 예,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이제 꼭 해야 되고 싶은 것은 그 섬진강은 네, 또 계속해서 이제 수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 법률로 할 게 아니고 섬진강 유역환경청은 충분히 우리 정부 조직 관계 시행령으로도 예,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걸 대정부 제가 작년 본회의 때 대정부 질문할 때 정세균 네. 지금은 총리 아닙니다만 그분께 예, 예, 강력 촉구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 말을 받아냈기 때문에 그것을 또 계속해서 정부에 촉구하는 것도 법률 외부적인 행정적 문제로 할 수 있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 주요 현안과 지역 이슈들에 대한 어떤 의원님의 활동 그리고 의견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1년 특집이긴 하지만 포맷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저희 한 개씩 키워드 뽑아가면서 관련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해저 터널 나왔습니다. 예. 네, 해저 터널. 예. 참 어느새 익숙한 단어가 돼버렸어요. 저희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예. 얼마 전 국회에서 토론회도 열렸죠. 이렇게 남해와 여수를 잇는 해저 터널의 조기 추진을 위해서 남해군을 비롯한 경남도민, 전남도민들도 뜻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남해 보물섬, 여수 밤바다를 이어서 어떤 남해안 신성장, 영호남의 화합의 물꼬를 트는 어떤 그 상징적인 그런 사업이어서 지역에서 기대하는 바가 사실 크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해저 터널 필요성, 중요성과 함께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도 한번 설명을 쭉 해주시죠. 예. 결론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번 6월 말 정도 되면은 제5차 네네. 좀 국민들한테 생소합니다만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네네. 중요한 계획이 하나 있는 것이 네.
제5차 국도 국지도 기본 계획이라는 것이 네네. 이제 확정되는데 그것이 6월 말 정도 되면은 그 속에 우리 남해 한려 해저 터널이 그 속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네. 이게 이제 결정되거든요. 네네. 지금 분위기는 될 것 같은 확률이 크고요. 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첫째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국도 77호선이 딱 끊어진 부분입니다. 네네. 그렇죠. 부산에서 목포까지 가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연결시켜서 이 실비추를 연결시키는 거죠. 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에서부터 쪽에서 활력이 돋아나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끊어지다는 거 있는다는 부분 하나고 두 번째는 영호남의 화합이죠. 네. 이것은 뭐 지금 이 시대 화두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것은 상징적 사업. 그다음에 또 이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은 뉴딜, 네. 루스벨트 대통령 때 뉴딜이 새로운 계약이거든요. 새로운 계약, 딜. 네. 그 뭔가 하면 국가하고 기업체가 계약을 맺자. 여러분을 도와줄 테니 여러분은 일자리를 사기업 영역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다오. 네. 지금은 국가가 나서서 만드는 일자리는 효과가 없다고도 할 수 뭐 없겠지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예. 세금 걷어서 다시 거꾸로 돌려주는 그런 식의 일자리는 그냥 뭐 공공 일자리는 별로 파급 효과도 크질 안 하고 네. 그렇다면 결국 이것이 한 6,300억 정도가 투자되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생기는 일자리는 그야말로 굉장히 큰데 이 사업을 이제 우리 남해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98년도부터 네. 자존심을 걸고 우리 이름을 한려대교라고 이름을 걸어가면서까지 추진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대교 한려 다리를 있었죠. 놓자는 거죠. 그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돈이 네. 너무 많이 들고 네. 네. 1조 한 7천억이 들어버리니까. 네. 그다음에 광양과 여수에 있는 국가산업단지에 거대한 배가 선박이 출입하는데 지나가기가 예. 갔다 가면 교각을 쳤다가는 대형 사고 생긴다 네. 등등 이래서 그렇다면 아예 그 안전하게 해저에 그냥 터널을 뚫자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대통령 공약상에도 넣었고 예. 또 타당성 조사를 많이 했지요. 네. 했는데 이제는 가장 타당성 조사 결과를 지금 곧 알려지겠습니다만 이때까지 한 것 중에 제일 높게 나오니까 네. 네. 가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한 6월 말 정도 빠르면은 아마 될 걸로 계획 속에 들어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또 해저 터널이 단순히 터널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해안권, 남중권이라고 하죠. 이 분야의 관광과도 관련이 있잖아요. 지역 관광 다 특색이 있는데 이 분야의 수요도 지금 관광 분야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역별로 또 맞춤형 관광 산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 관련 법률안을 발의한 걸로 예. 알고 있는데요. 좀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그것은 같아요. 이제 재정 법률안이거든요. 네네. 이때까지 종합적인 법률안이 몇 개 있었는데 국회 대수의 회기에 따라서 폐기가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은 특히 사천 남해 하동 같은 경우 제 국회의원으로서의 하나의 꿈은 네. 우리 사천 남해 하동을 전국 최고의 지역 공동체로 만들겠다는 것이 제 꿈인데 네네.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다른 공업 산업도 따라오겠지만 특히 해양 레저 이쪽으로 발달하고 가야 되는데 그 종합적인 법률이 아직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건 재정 법률이기 때문에 개정보다는 다소 좀 절차도 있고 왜냐하면 공청회를 거쳐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래 되면은 우리나라 해양 레저 산업의 그냥 1번지가 네. 1번지가 이 남해안권으로부터 될 수밖에 없는 지형적 이점도 네. 충분히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두 번째 시태그 뽑아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할 얘기가 많은데 저희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시간상으로. 키워드마다 짧게 예.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MRO와 항공 산업입니다. 사실 MRO 단어도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의원님이 아마 가장 치열하게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미래 먹거리 사업 중 하나인 사천 지역 항공 산업입니다. MRO인데 인천에서 계속 MRO 추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개정안도 발의하셨는데 현재는 어떤 상황인 겁니까? 그 관계가 좀 엄중한 시기에 접어들었는데요. 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네. MR로 다시 말씀드리면 항공기 정비 산업을 할 수 없는데 예.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네. 저는 그것을 또 막는 법률을 네네. 같이 대항 법률이 나가서
국회 네. 국회 상임위나 또는 상임위 내부 법률소위에서 개정 절차를 밟을 시기를 그냥 거스른 채 네, 네. 그거는 거기면서 이스라엘에서 국영 네. 항공 네. 우주 개발하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IAI라고요. 네, 네. 이 업체는 미국의 그 항공청으로부터 비행기를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예, 예. 근데 여객 운송 수요가 떨어지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네. IA를 불러오겠다는 겁니다. 인천으로요. 인천으로 불러와가지고 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대지를 제공하고 행거동이라고 네, 네. 수리할 수 있는 큰 건물을 제공하고 아예 그냥 직접적으로 나서겠다는 거죠. 그건 이것은 MRO가 법률을 아닙니까? 위반하는 겁니다. MRO 들어가죠. 왜냐하면 뭐 MRO라고 거기에 하는 게 들어가요. 예. 이 좀 길어서 영어로 이제 네. MRO 하는데 네, 네. 메인티넌스, 네. 유지, 네. 리페어, 수리, 네, 네. O에 해당하는 네. 오버하울 네. 통째로 바꾸는 겁니다. 예, 예. 여기 여객기를 갖다가 아예 화물기로 바꾸는 거죠. 네. 일이 되면은 첫째로 가장 문제는 현행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거든요. 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은 관련 법률에 의해서 MRO 사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예. 법률을 위배한 것이다. 현행 법률을 현행 법률을 위반한 위반한 것이다. 거예요. 예. 두 번째로는 인천은 우리나라 항공 화물의 약 98%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일이 가버리면 우리 사천은 그럼 죽으란 말이냐. 그러다면은 사천에 있는 인력들이 점점 빠져서 우리 지금 우수한 인력들이 MRO 인력들이 빠져서 길게 보면은 인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사천의 장르는 암울한 거지요. 예. 법으로서 막을 수 있는 것을 일단 막고 하는 작업은 제가 국회에 있으니까 제가 국토에 있는 동안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같이 막아 나가겠지만은 이렇게 법률은 법률대로 개정 작업을 그것도 논리상 안 맞는 개정 작업을 해가면서 때의 힘으로요, 숫자의 힘으로 네. 해가면서 외국 업체를 끌어들여 가지고 양쪽으로 서로 출혈 경쟁을 시키고 우리나라 국부를 외국으로 돌리는 이런 작업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윤리상으로요. 예. 수도권 일극 체계를 강화를 시키고 예. 이거는 전 도민, 사천 시민, 진주 시민 마찬가지입니다. 인근에 네네. 있는 전부 나서서 이것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해 나가도 우리는 논리적 명분이 충분히 있는 반대 운동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이제 항공산업 전체를 두고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몇 달 전에 사천의 항공기 부품 제조업이 특별고용 지원 업종에도 지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항공산업 전체가 이 특별고용 지원 업종 지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아직 전망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마냥 밝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일단 예. 된 것은 다행스럽고요. 네네. 된 것은 왜냐하면은 항공 운송업이 어렵다 보니까 예. 비행기 수요를 적게 네. 물동량이 많고 이동량이 많아야 비행기도 필요한데 네네. 비행기를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비행기를 만드는 부품 제조사는 네, 아주 어려웠던 거죠. 네네. 그래서 뭐 다소나마 숨을 쉴 수 있게는 되었습니다. 네네. 네, 그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나 길게 보면은 우리 카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우수한 항공기 제조 업체가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예. 카이도 일정 부분 투자하고 정부도 네. 투자하고 이래서 이 항공기 정비사업 MRO를 할 수 있는 네네. 캠스라고 하는 독립기관을 만들었거든요. 네네. 만들어 놓고 정부도 지원을 했고요. 우리 사천시도 있는 힘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자리를 잡아가고 정상 궤도를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건 하나의 회방을 떠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MRO가요. 그렇죠. 예. 그거는 이것은 이 지역의 균형 발전 측면에 보시더라도 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다음 해시태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네, 세 번째 거는 어떤 게 뽑힐까요? 이겁니다. 남강댐과 섬진강. 네, 이 이슈 역시 저희가 할 얘기가 참 많아 보이는데요. 지난해였죠. 수해 때 지역민들의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의원님은 또 더욱더 이 피해 조사 그리고 구제책, 대책 마련으로 또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남강댐 관련해서 홍수 피해 지역 진상 조사와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발의하셨는데 이 내용부터 살펴보죠. 어떤 네. 내용입니까? 제가 지금 우리 당의 수해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예. 작년에 바로 어려울 때 8월 달에 제가 일주일 동안 하동에 살다시피 하면서 같이 아픔을 같이 겪었고 네. 지금 거기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수해가 날 때마다 네. 어떤 그 특별법을 자꾸 만들다 보니까요. 네네. 이것은 그 특별법을 못 만들면은 그냥 그 지역의 피해가 별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인식도 줄 뿐더러 또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하고 네네. 그래서 아예 그냥 절차법, 네네. 절차법을 성격을 할 수 있는 수해가 발생하면 국가가 자동적으로 국가 의무를 발생시키고요. 그다음에 그게 세트를 해가지고 한 5개 법률 세트가 같이 이번에 제출되었는데 네네. 개정 법률이 그리 돼야 법률 간의 시너지 효과도 있고 네. 또 서로가 이 국민들이나 정부에 줄 때도 네. 이것이 또 법률 간의 상충 문제가 네.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또 막을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제출돼서 개정시키기 위해서 또는 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난감된 문제는 참 네. 역사도 사실 오래되었습니다. 그렇죠. 오래되었고 예. 한 50년 예, 그렇습니다. 된 저도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예. 진주 부시장 할 때부터도 네. 뭐 모르는 바가 아니다 잘 아는데 이것이 이제 그 옛날에 소멸 보상을 받았다고 하는 네. 어떤 그 정부로서는 나름대로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네. 할 말이 있는데 네. 그러나 주민들이나 어민이 볼 때는 사정이 변경돼서 네. 왜냐하면 물그릇을 크게 키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물그릇을 크게 키우면 사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네. 네. 현행 법률로서는 규율하거나 보상하기 힘들다. 예. 그리 되면은 차라리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나. 예. 이래서 이 난강된 관계는 특별법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제가 제출한 거기에 대해 병합 처리를 하든지 네. 그렇게 할 텐데 하나 좀 아쉬운 것은 일단 그 어민들이 집단 소송에서 패소한 경험이 있단 말이죠. 예. 예. 패소를 했기 때문에 현행법을 가지고서는 좀 보상이 또는 배상이 쉽지 않겠다. 예.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구성한 것이 이 수해가 또는 그 범위 속에다가 예. 댐의 과다 방류로 네. 인한 피해 배상이 지금 없어요. 예. 그걸 집어넣자. 네. 네. 그게 이제 제가 법률을 이번에 개정 법률을 많이 낸 속에 들어 있고 예. 그 다음에 현행 법률로서는 그 이상을 보상 또는 배상받기 힘들다. 네. 그러면은 절차법을 낸 것과 병행해서 난강댐은 하나의 특별법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 이런 네. 양갈래 지금 진행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도 사실 그 남강댐 치수 능력 증대 사업 나오고 나서 사천 시민들이 대책위를 만들어서 막 조성해서 지금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범시민 대책위인데 이 남강댐 치수 능력 증대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가에서 이제 남강댐 치수 능력을 증대시킬 필요 있으면 증대해야지요. 예. 그런 국민 전체를 보는 인프라 확충 계획이기 때문에 네. 하는 걸 하는데 네네. 거기에서 끝이 나서는 안 되고 모든 일이 양과 음이 있듯이 예. 그러면은 국가에서 남강댐 소위 물그릇 키우기 작업을 하면은 네네. 그게 반대되는 것으로 네네. 손해를 보는 계층이 있으니까 네네. 그렇죠. 그것은 예. 배상 또는 보상을 해가면서 하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법안으로 그렇습니다. 넣으신다는 예, 말씀이신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지난해 저희 섬진강 범람으로 하동 지역의 피해가 참 컸잖아요. 그래서 관련 대책 마련으로도 또 분주하셨을 텐데 이제 곧 여름이고 또 장마철이라 지역민들 걱정이 좀 클 겁니다. 현재 어떤 대책이 마련됐거나 혹은 추진 중인 대책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추진 중인 대책 중에 하나가 아까 그 제가 네. 패키지로 낸 법률안 중에 네, 절차상 보상법인 그것도 있고 저 섬진강 댐은 모래가 네. 모래 굉장히 이제 많이 차가지고 옛날에는 전부 그걸 모래를 파내서 건설용 자재로 썼습니다. 예. 요새는 그게 이제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섬진강 댐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한 10년 이상을 그 방치를 한 거죠. 예. 바닥 정비 사업도 안 됐고. 토사가 많이 쌓여왔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 제가 그 작년에 현장을 보면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하자면 안 되겠다. 영산강 유익환경청에서 전혀 관계없는 섬진강을 관리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정세균 당시 총리가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섬진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별도청을 만들어다오. 예. 그러면서 특히 그 밑에 섬진강은 좀 다른 강하고 달라서 바로 밑에 우리 남해 군인하고는 아주 그 네. 피해 홍수 피해를 당할 때마다 육지에서 내려오는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는 또 지역이 있고 하니까 네. 그 범위 안에다가 섬진강 유해환경청 범위 안에다가 쓰레기 처리까지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네. 같이 부여하자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마지막 이제 이슈 태그를 뽑아서
네, 이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은 LH와 부동산입니다. 네, 부동산 얘기 해야 되겠네요. 예. LH 사태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지금도 그 여파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원님께서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어서 특히 또 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요. LH 개혁, 이 부동산 투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먼저 통탄스럽고요. 공무원들의 윤리적 부도덕성이 여기까지 왔는가. 저도 공직에 있던 사람으로서 참 통탄스럽고 국민들에게 뭐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 정부 들어서 좀 심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결국 이 LH라는 조직이 너무 컸습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치는 과정에서 한 10,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각에는 아예 그냥 말이지 국민의 분노를 의식을 하면은 아예 LH를 없애버리라 이야기가 되는 저는 없앤다는 데 반대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렇게 성급하겠다가는 네. 조직은 존재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 거고 나는 네네. 운용적 측면에서 볼 때 네네. 그거는 뭐 고쳐 나가면 되는 것이지 LH 자체를 네네. 이것은 좀 너무 과한 생각이고요. 그 대신에 근본적으로 볼 때요, 이 주택 공급을 네. 국가에서 할 부분이 있고 민간이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 국가에서 할 부분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될 부분, 힘드신 분, 영세 또는 네. 장애자 이런 분들은 네. 또 일정 소득이 주거복지 차원의- 주거복지 차원 해야지요. 네. 그건 민간인한테 맡겨놓기 힘듭니다. 네. 그것은 하라는 거죠. 단 근데 일반적인 주택 공급은 어쨌든 수요와 공급에 맞춰 가지고 네. 일이 높은 것은 집값이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사기업 주택업자들이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각종 네. 규제를 완화하고요. 네. 그거는 국가 해줘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좀 시장에 매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네네. 양도세 같은 것은 낮춰줘야 됩니다. 예. 양도세 무서워서 네네. 팔 수가 없는 일이 많아요. 예.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 제도를 잘못 만들어 그런 거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진짜 주택을 1가구 1주택 가진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낮춰줘야 됩니다. 예. 또 집을 진정으로 꼭 사야 될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소위 영어로 하면 LTV를 합니다만 주택을 담보하는 대출을 좀 범위 올려줘가지고 네네. 많이 공급하고 쉽게 사게 만들고 매물이 좀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양도세를 낮추어라. 네. 어떻게 보면 해결은 간단합니다. 예. 수요 공급 법칙에서 맞도록 수요가 많으면 공급을 넓혀줘라. 네. 공급 많이 해줘라. 네. 그다음에 그걸 무조건 또 사기업체 맡기기는 국가가 해야만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거 복지. 예. 그다음에 어려운 분들이 주택 공급. 그건 국가가 하라는 거죠. 예. 그 대신에 집을 반드시 사야 될 사람들은 좀 쉽게 사게 해주라. 네. 그다음에 이사 가거나 또 큰 집 옮기거나 줄이거나 할 때 주택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매물이 쉽게 나올 수 있도록 네. 양도세를 낮춰라. 네. 간단한 상황입니다. 따지고 보면요. 예. 이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토교통위에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원론적인 문제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 비도덕적 행위를 한 뭐 고위 공무원들 또는 그 행위를 바로 서슴지 않고 해버린 LH 직원들 또는 뭐 고위 공무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 참 국민들 앞에 통탄스럽고 죄송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그것은. 네, 저희가 의원님과 지역 이슈부터 부동산 문제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얘기할 것들이 정말 많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이렇게 다 다루지 못하고 중요한 것들만 저도 좀 네, 아쉽습니다. 살짝, 네, 예. 짚어봤습니다. 예. 어찌 보면 또 코로나와 함께 21대 국회가 시작이 됐고 또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부에선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기도 한데요. 또 지역에서도 농어민들 그리고 소상공인들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코로나를 함께 극복하자는 지역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그것은 참 근본부터 짚어 나가야 될 판인데 예, 우리나라 국민들처럼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정부의 협조적인 국민이 또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정부가 이제는 정부를 믿고 따라준 자영업자, 소상공인 예, 이런 분들한테는 방법이 어렵니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요. 이제는 그야말로 실질적 손해배상을 예. 해줘야 됩니다. 물질적인 배상 말씀하시는 그 거. 법이 나가 있는데도 심지어 집권 여당이
그 법률을 검토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예. 중소기업 벤처위원회 그 법률이 상정이 돼도 여당 의원들이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참 희한합니다. 이래서 이것은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따라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규칙을 잘 지켜주셨으면 우리나라 국민들도 아니 5인 이상 안 된다는 무슨 논리적 근거가 있으면 4인은 되고 5인은 안 되고 많이 따라주고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하등의 이야기도 없고 특히 제가 알기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한 22배 정도 예. 폐업을 말입니다. 네네. 코로나 오기 전과 온 뒤로 우리가 하도 방법이 없으니까 국회 앞에서 농성합니다. 국회는 우리가요. 예.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합니다. 며칠째입니다. 벌써 한 40일 며칠 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느냐. 그다음에 백신 이야기도요. 백신을 사겠다고 하는 예산을 예. 정부에서 국회로 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작년도에. 네. 올해 예산으로 쓰려면. 백신을 사겠다는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백신을 사겠다는 예산을 정부에서부터 국회로 요구를 안 한 겁니다. 예. 야당이 거꾸로 정부 동의를 받는 모양을 취해서 한 800억 넘어 되는 예산을 야당이 거꾸로 넣은 겁니다. 예. 가장 가장 확실한 것은 백신 맞는 기거든요. 물론 K 방역 뭐 다 좋은데 예. 그것도 국민의 이 전폭적인 협조가 없었으면 전 세계 K 방역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이 나왔겠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협조적인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정부가 할 일은 뭔가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를 믿고 따라오고 정부를 신뢰해서 모든 것을 맡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네. 보상이라고 보상은 보시면 해줘. 보상. 예. 예. 어떻게 보면 그게 보상이죠. 네. 보상과 배상이 겸해 있을 겁니다만 이것은 네. 정말 꼭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뭐 자율피해하는 겁니다. 예.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네. 그 보상을 위해서 이제 좀 노력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네. 그거는 이해를 정부의 하는 하겠습니다. 기본 업무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슈태그 오늘 정리해 보면서 의원님의 철학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아서 저희가 사전에 해시태그 하나 정해달라고 부탁드렸잖아요. 어떤 걸로 정해 오셨습니까? 그래서 그 문전성시라고요. 네, 문전성시로 예, 정하셨습니다. 뭐 잘 아시는 내용인데 문 앞에 저작거리가 쓸 정도로 네네,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이야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참 그 단어가 가슴에 와 닿는데 제 사무실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만 하나 안타까운 것은 예, 코로나19 때문에 네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계신 분들이 제 사무실을 잘 찾아뵙지를 못하고 서울 사무실을 예예, 그것도 제 사무실이 지역에 세 군데 있으니까 네, 제가 지역에 내려오는 날이 평일은 사실 좀 힘들고요. 예,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기 전에는 주일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네네, 그때 오기 때문에 좀 많이 찾아주시기를 바라고. 전 하나 꿈이 있습니다. 사천남해화동을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사천남해화동을 우리나라 최고의 지역 공동체로 만들고 싶습니다. 네, 조건이 너무 좋습니다. 예, 천혜 항구, 삼천포 항구가 있죠. 공항이 있죠. 네, 그다음에 관광, 비행기 산업, 네, 산악 모든 게 농업 모든 게 갖춰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방법론으로 생활 정치 제가 네. 뭐 만든 말인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라는 것이 생활 속에 있는 것이다. 예, 특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많이 접촉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법률 건수, 재정 개정 건수가 좀 많은 이유도 예, 많은 의견을 저한테 주시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것은 바꿔나가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전성시라는 단어가 좀 마음에 듭니다. 예. 그거 잊지 않겠습니다. 예. 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참 의원님 사무실 앞에 문전성시가 일어났을 수도 있을 텐데. 예, 대문 앞 장이 있을 정도로. 네, 그게 좀 아쉬우신가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끝나면 그 이후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코로나 사태로 지역민들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민생 정치에 보다 더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각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국회에서 힘 있는 목소리로 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예. 견제와 감시라는 또 본연의 역할도 꼭 챙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21대 국회 개원 1년을 맞아 마련한 이슈태그 특집. 오늘은 국민의힘 하영재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태그는 대화를 통해 앞으로도 지역 현안과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경남의 이슈를 터치한다. 공감 토크 이슈 태그.